1950년 2월 9일 미국의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는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기 시작하며 자신이 트루먼 행정부에 숨어있는 빨갱이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까지 발칵 뒤집혔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20세기 중반, 소련과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고위 관료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고 간첩 활동과 관련된 위증죄로 감옥에 가는 엘저히스 사건이 터지자 미국 국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안 그래도 안일한 대처 때문에 중국을 잃었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트루먼 행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조셉 메카시는 1950년 2월 9일 이런 분위기를 틈타 지역 연설 행사에서 트루먼 행정부 내에 공산주의자 205명이 숨어있고 국무장관 에치스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종이에 미국 국무부에 숨어있는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고 했죠. 재밌는 것은 원래 메카시가 준비한 이날의 연설은 당일날 쓰여졌다는 것이었고, 그가 꺼낸 종이에 적혀진 명단은 그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 정보였다는 것이었죠. 어쨌든 메카시가 별다른 준비 없이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내뱉은 이 연설은 시카고 트리뷴과 덴버 포스트에 실렸고, 이후 미국 메이저 신문사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메카시가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메카시의 연설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안 그래도 공산주의 무서워하던 미국 국민들은 그의 연설에 공감하게 되면서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우연한 사건에 의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메카시의 마녀 사냥 행보가 시작되는데, 그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방법으로 국무부 직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외교관으로서 194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중국 공산당과 접촉해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서비스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청문회에서 존 서비스를 만나게 된 메카시는 국무부 내 중국 통인 잔 데이비스, 잔 빈센트, 잔 서비스 3명의 이름에 존이 들어가면 강조하며 중국을 잃어버린 장본인 3명의 이름에 모두 존이 들어가는 것이 수상하다며 뜬금없는 지적을 했고, 어이가 없었던 서비스는 이런 황당한 질문에 메카시가 또 다른 전인 대만의 총독 장 카이석을 빼놓았다며 청문회에서 드립을 날리고 실직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메카시의 광폭적인 행보가 이어지자 1950년 3월 30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트루먼 대통령은 메카시의 행보를 멈추게 하기 위해 직접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루먼 대통령의 행보는 메카시를 멈추기는커녕 그를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줬고, 1928년부터 루즈벨트에게 사연패를 당해 선거가 절실했던 공화당 지도부가 메카시를 지원하면서 메카시의 마녀 사냥은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메카시를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인주의 공화당 출신 의원 마가렛 스미스는 공화당이 공포와 무지 그리고 편협과 비방을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메카시를 비판하는 양심 선언을 했죠. 하지만 이런 스미스의 행보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었고, 안 그래도 공산주의에 회의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던 미국 국민들은 저거 봐, 빨갱이들이 빨갱이 짓 한다고 하며 반공주의와 메카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반공주의에 앞세워 제왕적 권위를 얻게 된 메카시는 양심 선언을 한 스미스에게 복수를 한 뒤 신나게 권력에 취해갔죠. 하지만 모든 권력의 끝이 있는 법, 메카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메카시의 몰락은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유명 호텔 체인의 상속자 데이비드 샤인과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당시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메카시와 그의 수석 법률고문 로이 콘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데이비드 샤인이 사병으로 징집되자 그를 사병이 아닌 장교로 만들기 위해 군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군에 빨갱이 있다고 주장하는 메카시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샤인이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장교로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메카시와 콘에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수집해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 일 없었던 메카시는 군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분노했고, 육군이 1952년 치과의사이자 미국 노동당 당원인 어빙 프레스를 소령으로 임명했을 때 그가 정치적 신념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빌미삼아 그를 군법회의에 회부하라고 하며 육군을 압박했습니다. 미 육군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를 전역 조치하는 것으로 대응했죠. 그러자 메카시는 페레스의 전역을 허락한 장교들을 비판하며 5살보다 못한 두뇌를 가졌다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메카시가 군을 건드리자 그동안 메카시의 행보를 그냥 지켜보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메카시를 비판했고,
이를 본 육군은 그동안 수집했던 메카시의 부정청탁을 공개했죠. 그렇게 메카시와 미 육군의 대결이 청문회장에서 열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질구레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메카시의 행동이 전 미국에 중계되면서 신문을 통해 메카시를 접해왔던 미국 국민들은 실망을 했고,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메카시는 이 사건으로 견책을 당했고 정치적 권위를 모두 상실하며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